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3일 목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황사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요. 오전까지 도로 곳곳에 안개도 짙은 만큼 서행운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한낮에는 포근하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영하 1도에서 2도 사이로 출발해 낮 최고기온 16도까지 오르겠고요. 눈비 소식 없이 하늘에 구름만 많겠습니다. 내일은 기온 조금 더 올라서 봄볕이 더욱 따사롭게 느껴지겠는데요.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니까요. 큰 일교차에 계속해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시간 갖고요. 횡성군이 군민 누구나 자유롭게 배우고 소통하는 공간인 365 체험관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영월군 보건소에서는 치매 환자들의 인지기능 향상과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서 2025년 기억체험 쉼터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요.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3월 13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영월군이 장애인과 65세 이상 고령 주민 등 교통약자에게 특별 교통수단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영월군은 사단법인 영월군 장애인협회에 사업비 6억여 원을 지원합니다. 장애인협회는 휠체어 탑재가 가능한 차량 10대를 24시간 운영하는데요. 운행 지역은 강원도 전역과 서울, 충북, 제천 등입니다. 지난해 이 차량 이용객 수는 15,000여 명, 운행거리는 29만 킬로미터였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은 지난 2월 선발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갈등전환지원단, 신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 등 총 3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학교폭력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학교폭력 예방계획과 현안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해서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횡성문화관광재단이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문화재단이 주최 주관하는 2025 강원문화예술교육 기초재단 협력사업 스타트업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입니다. 횡성문화관광재단은 1,700만 원을 지원받아 지역 특성화 교육 콘텐츠를 발굴하고 참여 주체 간 네트워킹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상지대학교 최혁진 연구교수와 함께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나와주셨는데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5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공모에서 원주시가 최종 선정이 됐죠. 비전은 크게, 목표는 높게 세워야 할 때가 온 것 같은데 어떤가요? 연합뉴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원주시가 드론을 활용한 음식 의약품 배송 서비스, 산불 감시 등 다양한 분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론 산업 육성 및 인프라 확충에 나섰다고 합니다. 네. 사업 추진을 위해서 원주시는 지난 11일에 국토교통부와 2025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은 국토부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 국내 드론 산업의 상용화 및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드론 모델을 발굴하고요. 또 실효성을 검증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원주시는 K드론 배송 분야에서 산간 지역 캠핑장 음식 배달 서비스를 제안해서 최종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원주시가 늦게라도 원주의 미래 산업으로 드론 부문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나선 것에 대해선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산간 지역 캠핑장 음식 배달 서비스라고 한다면 우리 강원도 지역이 산간 지역이 많고 네, 또 그렇습니다. 캠핑이 MZ세대들에게 인기가 많은 만큼 잘 전략을 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사실 원주시가 이 드론 산업을 선도하기에 굉장히 좋은 지역적 특성과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원주시는 드론 관련 사업 추진 시에 타 지자체에 비해서 경쟁력 우위 요소를 많이 지니고 있습니다. 네. 우선 시민들이 잘 아시지만 소방 방재 등의 전진 기지이고 또 훈련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산림항공본부가 원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드론 산업 추진 시에 국가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수 있겠고요. 네. 또 원주의 세브란스 병원은 중부권의 대표적인 종합병원 인프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드론의 의료적 활용에 있어서 원주가 의료 드론의 중부권 중심 기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걸 어필할 수 있는 또 강점 요인으로 부각시킬 수 있겠습니다. 예. 여기에 다양한 혁신도시 공공기관 인프라가 있고요. 5개의 지역 대학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은 실효성을 검증하는 과정도 있거든요. 예. 드론이 상용화될 수 있는지 굉장히 다양한 연구 협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인프라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곳이 원주이기도 합니다. 예. 이런 측면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번에 원주시가 드론 산업 과제를 산간 지역 캠핑장을 겨냥한 드론 배송 영역에 한정한 것은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히려. 예. 이왕에 선정되었으니까 공모사업 부분에 제한할 것이 아니라 즉 배송, 산간 지역 배송에 제한하지 말고요. 원주시를 미래의 드론 산업을 선도하는 전진 기지를 만들겠다는 비전으로 사업을 좀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원주시는 이제 사업 계획 안에 배송 사업에서 시작하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의료 분야라든가 재난 대응 분야까지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예. 그러나 대개 이제 이런 사업이 추진이 되면 그냥 주어진 과업에 집중하는 경향이 나타나곤 합니다. 그래서 장기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거치장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드론 사업 그 초기 추진 과정부터 미래에 함께 연계할 수 있는 주요 기관들 또 지역 기업들의 참여를 좀 대폭 확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동의 비전과 전망을 세워나가서 처음부터 협력하게 되면 단기간에 많은 경험과 연구 자료를 축적할 수 있어서 드론 산업의 속도를 높여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중장기적인 투자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특히 또 원주시 의회 여야 의원들과도 관련 사업의 이해도를 높이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사실 이런 그 특별 사업들이 추진이 되면 예를 들면 뭐 권력의 지형도가 바뀌거나 하게 되면 또 사업이 느슨해지는 경향도 나타나기 때문에 초기부터 여야 합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진행되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예. 일단 우리 원주 지역에 산림항공본부가 있고 또 원주 세브란스 병원의 그런 이점을 활용해서 의료 드론 쪽으로도 활성화시키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 현재도 충분히 뭐 좋은 성과를 내긴 했지만 그런 캠핑 산간 지역 부분에 한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은 사실 드론 산업이 어느 지역에서 특화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놀랍게도 원주시는 그런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어서 굉장히 특화 사업으로 키울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수년 전서부터 저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앞으로의 흐름이 드론 산업 방향의 흐름이 기대가 되고요. 드론 택시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타보고 싶습니다. 네. 네. 자, 다음으로는 원주 시정 관련 소식 전해주신다고요. 네네. 네. 그 원주경찰서가 지난달 28일 원주천 계량사업 하도급 업체 선정 특혜 의혹을 수사를 했고요. 네.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셨잖아요. 그동안 언론에서 보도됐던 대부분의 의혹이 지금 사실로 드러났고요. 청탁과 압력을 행사했던 원광수 원주시장의 최측근인 전 비서실장, 현재 정책실장을 아직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당 청탁을 실행에 옮긴 원주시청 정하숙과장이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원주시 전 하숙과장 A씨는 하숙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3월 원광시장의 측근인 전 비서실장의 승진 대가에 따른 청탁과 압력으로 비서실장의 사촌형 친인척이죠. 이분이 운영하는 그 모 업체에 대해서 하도급 선정을 강제한 혐의로 송치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된 거죠? 예, 결과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럼 이번 수사 결과 발표에서 밝혀진 내용 중에서 특히 어떤 부분들이 좀 시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걸까요? 우선은 원광수 시장의 비서실장은 부당한 혜택을 입은 모 업체 대표의 사촌 동생이라고 하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요번에 수사 결과에서 알게 됐는데 그 모 업체의 또 친동생도 원주시장의 비서실에서 현재 비서로 근무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사촌 관계로 얽혀 있는 좀 복잡하긴 한데, 예, 비서실장이 그 업체의 사촌이고요, 사촌 관계이고, 그 업체의 친동생은 또 그 비서실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으니까 비서실 안에 사촌 형제가 또 같이 근무하고 있는 거가 되겠죠. 그 과정에서 이제 어쨌든 기업의 부정 청탁과 압력으로 특혜까지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범죄 유무 여부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재판의 결과에 의해서 판단이 되겠으나 현재까지 밝혀진 범죄 사실만으로도 이 내용을 쉽게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권력형 측근 비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부정 청탁과 특혜가 일반화되게 되면 그 피해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또 오래도록 이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패와 부정은 부실공사로 이어지겠지요. 시민들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고 부실공사는 또 안전사고로 이어져서 시민들의 피해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광급공사 입찰을 둘러싼 경쟁 환경이 왜곡되게 됩니다. 우리가 경쟁력 있는 그런 기술과 역량을 갖추게 되면 광급공사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돼야 좋은 그 기업들이 성장할 텐데 결국 로비 잘하고 어떤 인적 네트워크를 잘 관리하게 되면 선정된다라고 하는 선례를 남기게 되는 거니까 장기적으로는 지역 내 기업들의 역량 강화랄까 경쟁력 증진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지금 인사상의 특혜 의혹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정청탁이 공직 인사의 특혜와 연결이 되게 되면 일단 공직사회 전반의 사기가 떨어집니다. 내가 뭐 열심히 일해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면 윗자리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시장 측근들의 그런 어찌 보면 음지의 일을 도와주면 승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만연화되게 되면 공무원들이 일단 일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무능한 시정으로 다시 재생산돼서 시민들의 좀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문제 해결의 키는 역시 원광수 시장에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이미 의혹이 거의 사실로 언론에 보도되는 시점에서부터 인적 쇄신을 좀 했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많이 놓친 것 같고요. 시민 앞에 지금이라도 좀 사죄하고 분명한 재발 방지 대책을 좀 제시해야 하는데요. 늦었지만 우선 비위 혐의에 연루된 인사들을 단호하게 인사 조치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해 충돌이 우려되는 친인척들이 별정직 인사를 통해서 별정직 인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험을 봐서 들어온 공무원이 아니라 시장이 특별 채용이 가능한 공직 자리인데요. 이런 자리에서 모두 철회하고 설사 별정직이라고 하더라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인사들을 엄정한 선정 과정을 통해서 인선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원주시정은 시민 모두의 자산입니다. 원주시의 재정은 원주 시민의 재산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시장은 큰 권한을 맡긴 하지만 내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시민의 재산을 관리한다라는 마음으로 공직에 임하면 이런 문제들을 좀 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부실공사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요. 인적 쇄신의 필요성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교수님께서는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황을 정리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이제 범죄 유무 여부는 최종적인 재판의 결과에 의해서 이제 판단이 되겠죠. 그때. 예, 뭐 말씀드리자라면 어쨌든 그 검찰의 송치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라는 이야기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인사배제를 해야 되고요. 주요 자리에 남겨두게 되면 증거인멸이라든가 또 여기에 관련돼서 증언을 할 수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압박이라든가 이런 일들로 계속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시정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단호한 인사쇄신으로 이번 기회에 뿌리를 좀 뽑기를 권고드립니다. 예, 오늘은 원주시정 관련 소식과 원주시가 드론 산업을 선도하기에 굉장히 좋은 지역이라는 소식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상지대학교 최혁진 연구교수와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횡성 군민 모두가 누구나 자유롭게 배우고 소통하는 공간인 365 체험관이 새롭게 문을 열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김소혜 리포터와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 365 체험관이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365 체험관은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자유롭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배움과 돌봄, 열린 소통의 공간인데요. 네. 지난 2월 27일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횡성읍 횡성로에 자리 잡은 365 체험관은 2020년 생활 SOC 복합화 지원 사업으로 추진해 국비 24억 원, 도비 11억 원, 군비 63억 원 등 총 98억 원을 들여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 규모로 조성됐는데요. 건물 1층과 4층, 5층은 평생학습관으로 주민 창작 활동과 여가 문화 향유를 위한 배움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2층과 3층은 가족센터로 다양한 가족 유형의 상담, 교육, 돌봄 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특히 현재 청소년 수련관과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성인 문해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횡성 소망 이룸학교를 체험관으로 이전해 보다 특화된 평생학습의 장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또 건물 3층과 6층은 보건복지타운에 있는 횡성군 가족센터와 대한노인회 횡성군지회가 이전했는데요. 가족과 함께하는 공동체 프로그램, 취업상담센터, 노인대학 운영 등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적극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더 자세한 이야기 횡성군 평생교육팀 박성남 팀장에게 들어봤습니다. 365 체험관은 2020년 생활 SOC 복합화 지원 사업을 통해 총 98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조성된 곳으로서 365일 배움과 행복으로 가득 채우는 곳을 의미합니다. 365 체험관은 평생학습관, 가족센터, 노인회로 공간이 분리되어 있지만 아이로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이용하는 평생교육시설입니다. 횡성 군민 모두가 자유롭게 배우고 소통하는 공간으로서 주민들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배움의 일상이 되는 시설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럼 365 체험관에서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나볼 수 있나요? 네, 먼저 횡성군 평생학습 프로그램 25개 프로그램에 309명이 수강할 예정이고요. 성인 문해교육 초중 등 과정 6개 학급에 60여 명이 수강한다고 합니다. 또 가족센터 프로그램으로는 매달 가족사랑의 날 행사와 결혼 이민자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 아이 돌봄 서비스, 가족 3당을 진행하고요. 네. 노인회에서는 각종 노인회 업무와 경로당 회장과 사무장 교육, 노인 취업센터 교육 및 홍보 등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횡성군 평생교육팀 박성남 팀장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365 체험관을 통해 여러 곳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통합 운영하는 중심점 역할을 하는 곳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를 위해 평생학습사의 추가 채용이나 제2 평생학습관 확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65 체험관은 주민들을 위한 건물 이용의 극대화를 위해 비어있는 강의 시간대를 활용하여 각종 회의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동아리 모임이나 각종 단체의 회의, 교육 시에 장소가 필요하시다면 횡성군 평생교육팀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체험관을 이용할 때 주의할 점은 따로 없을까요? 365 체험관을 이용하실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건물 규모에 비해 주차시설이 매우 협소하다고 합니다. 이용객들은 주변 공공주차시설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365 체험관이 새롭게 문을 연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1분 앞두고 있습니다. 영월군 보건소에서는 치매 환자들의 인지기능 향상과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서 2025년 기억체험쉼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인지 영월군 보건소 박수미 주무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2025년 기억체험 쉼터 1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기억체험 쉼터 프로그램은 치매 환자들의 인지기능 저하를 늦추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네. 치매는 노화와 함께 진행되면서 기억력 저하, 판단력 약화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특히 강원도는 전국에서 노인 인구 비율이 세 번째로 높아 치매 환자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은데요. 예. 기억체험 쉼터는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치매 환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단순히 인지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 환자들이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며 사회적으로 관계망을 형성하도록 돕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고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번에 진행되는 기억체험쉼터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또 언제부터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게 되는지도 알려주실까요? 이번 기억체험쉼터 프로그램은 영월군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경증 치매 환자 40명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3월 11일부터 5월 1일까지 총 8주 동안 진행되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 4일로 오전, 오후 3시간씩 운영됩니다.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은 미술 수업, 작업 치료, 요리 교실, 숲 해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다양하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경증 치매 환자 대상인 거죠? 네, 예, 맞습니다. 예, 노인이 돼서 우리가 치매에 걸릴 확률이 대략 10%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전체 인구 5명 중에서 1명이 노인이고 이제 노인 인구 10명 중에 1명이 그럼 치매 환자라는 얘기인데 이제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노인 인구 비중이 전국 15개 시도 중에서 세 번째로 우리 강원도가 많죠. 그러면 치매 환자도 더 많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이 치매의 특성과 좀 치매를 늦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맞습니다. 치매는 기억력 저하, 판단력 약화, 성격 변화 등을 동반하며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치매는 조기 발견과 예방이 매우 중요한데 규칙적인 운동이나 균형 잡힌 식단, 두뇌 활동 등이 치매 진행을 늦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특히 걷기와 같은 신체 활동은 뇌의 혈류를 증가시켜 인지기능 강화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 미술, 공예, 요리와 같은 이러한 창작 활동은 뇌의 전두엽과 측두엽을 활성화시켜 인지기능 유지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치매 환자가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치매 진행을 늦추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억체험 쉼터는 바로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치매 환자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을 동시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신체적, 정서적 건강을 관리하는 법을 알려주셨는데 이 기억체험 쉼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럼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효과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기억체험 쉼터의 궁극적인 목표는 치매 증상 완화와 삶의 질 향상입니다. 네. 인지기능 강화와 정서적 안정을 통해 치매 증상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것은 물론 치매 환자들이 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타인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치매 환자들에게 치료 공간의 역할보다 이제 함께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쉼의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해준다면 더욱더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 같은데요. 치매 환자들과 가족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 지역사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청해 듣겠습니다. 네. 치매 환자들에게 치료 공간을 넘어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쉼터가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치매 환자들은 주변과의 교류가 줄어들기 쉬운데요. 지역사회가 함께 관심을 기울이면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에 저희 영월군은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명서 영월군수님의 관심과 지원 아래 치매 안심센터의 다양한 인지 강화 프로그램과 관리 서비스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복지시설, 보건소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치매 조기 발견, 예방 요육,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웃과의 교류와 사회적 지지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월군은 치매 환자와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3월 10일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3일 전에 시작이 된 건데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월군 보건소 박수미 주무관이었습니다. 3월 13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 다시 듣기 서비스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기술 조원재, 구성 정유리,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